헬로, 안녕하세요. 햄버거 한 번에 최대 3개 먹는 우야노입니다.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때려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당한 이유로 이적이 무산된 케이스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프리미어리그 블랙번 로버스의 선수 영입 담당자 마틴 글로버는 폴란드 클럽 레흐 포즈난의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세계적인 공격수가 될 재능이 있다고 봤고, 당시 블랙번 감독 샘 알라다이스와 함께 레반도프스키를 만나기 위해 포즈난으로 향했습니다. 글로버와 알라다이스는 레흐 포즈난 회장과 레반도프스키를 만나 구체적인 이적 얘기를 나누고 나서 레반도프스키를 블랙번으로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3월 아이슬란드의 한 활화산이 분화하며 화산재를 분출한 탓에 유럽의 항공편이 마비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레반도프스키는 블랙번으로 향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3개월 뒤인 2010년 6월 레반도프스키는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7년 레반도프스키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블랙번과의 이적 협상을 회상하며 화산 폭발 때문에 블랙번으로 날아가지 못했어요. 나는 블랙번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어요. 당시만 해도 내가 어느 팀으로 옮길지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블랙번에 가지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블랙번은 나의 두 번째 옵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블랙번을 방문해서 경기장과 모든 것을 살펴봤다면 블랙번이 나에게 첫 번째 선택이 됐을 수도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레반도프스키는 만약에 화산 폭발로 비행기가 결항하지 않았다면 그가 블랙번으로 이적했을 수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말 모나코 소속의 박주영이 당시 프랑스 리그 챔피언 릴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릴의 미셸 쉐이드 회장까지 나서 박주영과 개인 합의를 마쳤고 그의 이적이 임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릴에 합류할 것으로 보였던 박주영에게 반전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박주영이 1차 메디컬 테스트를 끝내고 2차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릴의 호텔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릴의 쉐이드 회장은 박주영 측에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주영이 아스날과 계약하기 위해 호텔을 떠난 것으로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릴과의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던 박주영은 당시 아스널 감독 아르센 벵거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릴에 위치한 호텔을 나서 런던으로 향했고 이후 아스널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가까워진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는 2,9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까지 받는 조건으로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이적 서류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역대급 해프닝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는 서로 상대 클럽이 이적 서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지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데헤아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계속 입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말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 토트넘 허스퍼의 이영표가 미도의 이적 딜에 포함되어 이탈리아 세리아의 로마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과 로마 양 구단 간의 합의는 끝났고 로마와 이영표는 연봉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 조율만 남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메디컬 테스트만 받으면 이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영표가 마음을 바꿔버리며 이 이적은 없던 거로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9년 이영표는 자신이 저자로 등록된 책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풋보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왜 로마로 이적하지 않았는지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는 로마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 안 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들었다 라고 회상하며 방에서 혼자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이미 내게 얘기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즉 이영표는 로마로 가기 전날 밤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이 바뀌었고 로마 이적 거부 결정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13년간 이영표의 에이전트였던 김동국 씨의 저서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말한다에 따르면 이영표가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로 이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로마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르웨이 클럽 린 소속의 나이지리아 유망주 존오비 미켈과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습니다. 미켈은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 기자회견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약 2주 후 미켈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당시 자신의 에이전트가 동행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첼시에 가고 싶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고 미켈의 원 소속팀 린, 그리고 그를 영입하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세 팀의 분쟁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2006년 6월
첼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200만 파운드, 린에 40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미켈을 공식적으로 영입했습니다. 한편 미켈은 지난 2017년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첼시로 합류하기 전 자신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나타난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첼시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